자, 그러면 34쪽입니다. 34쪽에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한 번만 더 갈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게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짬뽕시킨 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이 중에서 법과 경제를 묶어서 무형,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을 유형적 측면이라고 부릅니다. 법률적 개념에서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제적 개념에서 5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술적 개념에 4가지를 분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법경이라고 하거든요. 법률적 측면 2개, 경제적 측면 5개, 기술적 측면 4개로 분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이라는 것과 광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의 광의가 뜨면 어쨌든 법경계 중에서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입니다. 협의 뜨거나 광이 뜨거나. 협의할 때 협자가 무슨 협자냐면 그 좁을 협자예요. 좁을 협자. 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협의의 부동산 그러면 같은 말로 좁은 의미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또는 이걸 이제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왜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냐면 민법 9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우리는 협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협소하다 할 때 그 협자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앞으로 제가 토지하고요, 그 위에 있는 정착물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협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다 같은 말들입니다. 근데 광의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협의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받고 출발합니다. 받고 뭐가 추가가 되냐면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포함 관계에 대한 개념 정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포함 관계. 자 보세요. 토지하고 그 정착물, 토지하고 그 정착물은 협의 부동산이라고 했고 여기다가 준부동산이 더해지면 광의 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협의고요. 요게 이제 광의가 됩니다. 그럼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둘 다에 속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의라는 것은 뭐를 받고 출발합니까? 협의를 받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받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로는 협광의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구분해야 되면 준부동산 가지고 구분해야 되는 거죠. 토지 및 그 정착물만 있고 준부동산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고 협의가 되는 거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당연히 있고 준부동산이 추가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광의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문제 풀다가 토지 및 그 정착물 협의가 나오고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임목 등의 준부동산이 떠서 광의까지 추가가 된다면 이거는 법경위 중에서 무슨 측면에서 부동산을 구분한 겁니까? 그러면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구분한 겁니다 라고 해야 되고 특히 이 법은 무슨 법을 얘기하는 거냐면 민법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풀다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해당되는 협의나 기계, 재단, 기타의 준부동산이 뜨면 어쨌든 얘가 광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요거는 법경위 중에서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구분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구분하는 것은요. 용어 정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뭐 참고로 생산 요소를 그냥 뭐 생산재 그러기도 해요. 생산재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생산재 대꾸되는 말이 소비재, 상품, 상품. 요게 이제 경제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우리 저기 용어에 좀 익숙해지지 않은 측면에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생산재, 소비재, 상품.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참 고마워요. 제가 이 꼭 다물고 있으면 참 그시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그 기술적 측면은 물리적 측면이라고도 합니까? 잠깐만 요거 해봐야지 그러면. 법과 경제는 뭐고요? 무형. 할 때마다 하는 거야. 기술 측면은? 그럼 기술적 측면과 똑같은 말은 물리적 측면 그래도 되고 얘만 유형이니까 유형적 측면 해도 되는 겁니다. 얘는 이제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뭐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인데 요거 좀 쉬워요. 요거 좀 쉽습니다. 왜 쉽냐면 기술적 측면은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체가 있는 것이라 그랬잖아. 무형은 형체가 없는 거지만.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가 눈에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눈으로 봤을 때 이게 3층짜리인지 5층짜리인지 7층짜리인지 공간 덩어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고 눈으로 이제 옆에 전철역 옆에 있는 아파트야. 학교 옆에 아파트, 공원 옆에 아파트. 눈에 그게 보이겠지. 위치가 좋아 안 좋아? 좋지. 근데 눈으로 보니까 핵폐기장 옆에 아파트야. 저기 화장터 옆에 아파트, 화장터. 그다음에 뭐 쓰레기 매립장 옆에 아파트야. 그럼 눈으로 보니까 위치가 좋아 안 좋아? 그 위치가 좋다 안 좋다는 눈으로밖에 확인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주변 자연
환경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들도 눈으로 확인이 돼야 안 돼요. 그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것들만 기술적 측면입니다. 딱 4개 있습니다. 뭐 있어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은 기술적 측면이 되는 겁니다. 느낌 오셨죠? 우리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인 5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요 뒤에가 좀 도움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릴 겁니다. 경제 활동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시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경제 활동하는 장소가 시장이에요. 그리고 시장에 가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지금 이 시간부터입니다. 시장에 가면 수요 공급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장은 수요 공급이 만나는 곳을 시장이라고 하고요. 수요 공급자가 거래하는 곳이 시장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수요자들이 공급자들에게는 돈 줘요, 안 줘요? 돈 주겠지. 공급자들이 수요자들에게는 상품을 제공하겠지.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저랑 돈하고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동산학개론 교재에 돈이라고 잘 안 쓰거든요. 그럼 돈을 갖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 돈과 남의 돈을 구분을 해요. 자기 돈은 자기 자본 그리고요. 남의 돈은 타인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동산학에서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말 길게 하는 거. 말 길게 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에서 자기를 빼요. 자기 자본에서 자기 빼. 내 말이 어렵나요? 자기 자본에서 자기를 빼라고. 자본이라고 해요. 내 돈을 자본이라고 그래요. 근데 타인 자본은 절대로 타인이란 말을 뺄 수가 없어요. 타인 자본 해야 돼. 타인 자본도 말이 너무 길어서 두 글자로 부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부채. 이게 합치면 이게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자본하고 부채하고 자산 구조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저랑 보세요. 부동산이 10억짜리인데 영끌에서 10억 주고 샀어요. 영끌. 영끌 알죠? 영혼까지 끌어모은 겁니다. 그래서 내 돈이 2억 들어갔고요. 은행에서 8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10억짜리 부동산에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대답하시죠. 자본은 얼마? 2억이죠. 2억. 부채가 얼마? 8억이죠. 자산은 얼마? 10억. 그 자산이란 건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친 겁니다. 나중에 엄청 중요한데 이게 대부 비율이라는 게 있고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나중에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위에 부채가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부채라고 써놓으십니다. 그냥 부채라고 써놓으시고 대부 비율은 자산분의 부채가 되는 거고요.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가 되는 겁니다. 아까 들었던 예를 가지고 한번 소개드리면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얼마 빌려왔다? 8억 빌려왔다. 그럼 대부 비율이 80%가 되겠죠? 그럼 대부 비율이에요. 내 돈이 얼마 들어갔죠? 2억. 남의 돈은? 그럼 이거 2억분의 8억이기 때문에 숫자 4가 나오거든요. 이걸 나중에 퍼센테이지로는 400%라고 그래요. 몇 퍼센트?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자산 개념과 자본 개념과 부채 개념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내 거. 자본 해야지. 쳐다보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고. 이거 어쩔? 다시 내 거. 자본, 남의 거. 부채 합쳐서 자산. 그 시험에서 돈은 돈으로 안 나오고 뭐 자본, 뭐 부채, 자산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공급자들이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게 굿즈. 굿이 뭐죠? 상품이죠. 상품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부동산 시장은 철저하게 3단계를 거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기 이제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합니다. 생산 요소를 투입하고 이게 소비재로 소비가 되다가 이제 상품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초등학교 시험에도 주관식으로 잘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험에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다음 생산의 3요소를 얘기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초등학교 시험입니다.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생산의 4요소를 얘기하시오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의 경영까지 추가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생산의 4요소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생산의 3요소.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요소가 뭐예요? 토지, 그다음 노동, 그다음 자본. 토지, 노동, 자본이 생산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3가지만 예를 들게요. 주택, 상가, 농작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생산재와 소비재의 관계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생산재와 소비재의 관계는요, 마치 그 빵과 밀가루의 관계입니다. 빵과 밀가루의 관계. 여러분들 저기 배고플 때는 빵 먹어요? 아니면 밀가루 퍼먹어요? 빵 먹죠. 빵은 내가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재가 됩니다. 근데 빵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밀가루라는 생산재가 투입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내가 잠자고 거주하고 생활하는 곳은 토지입니까? 주택입니까? 주택. 물론 토지에서 잠을 자도 돼요. 토지에서 잠을 자도 되는데 토지에서 잠을 자면 입이 돌아가요. 오늘 같은 날. 입 돌아간다? 우리가 거주하고 소비하는 곳은 주택인데 주택을 소비하려고 그러면 토지라는 생산 요소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토지라는 생산재가 투입이 됐어요? 네. 주택에서 3년 살았어요.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3년 동안 이 주택을 소비했다 그래요.
3년 동안 2주택을 뭐 했다? 소비했다. 소비하다가 좀 더 큰 평형대를 가기 위해서 이걸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럼 거래 대상이 되는 뭐가 되는 거죠?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 상품이 나오게 되는 과정은 3단계 거칩니다. 뭐 투입되고 생산재 투입되고 뭐 하다가 소비재로 소비하다가 시장에 내놓으면 상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업자들은 이 과정이 없어요. 뭐 투입돼서 생산요소 투입돼서 그걸 바로 상품화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은요 생산요소 투입되고 소비재 거치고 상품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상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몇 단계 거친다? 3단계 뭐 투입되고 생산요소 그다음 소비재 그리고 상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방금 제가 토지는 생산요소라 그랬어요, 소비재라 그랬어요? 생산요소라 그랬죠. 토지에다가 주택을 짓는다면 이 토지는 생산요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관광용이나 위락용이 그런데요. 토지가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토지가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시험에 나왔을 것 같거든요. 토지가 어떨 때 소비재가 되냐면요. 관광용, 위락용. 우리가 제주도 놀러 갑니다. 제주도 놀러 가서 막 성산 일출봉도 보고 막 섭지코지도 보고 막 우도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안 해봤어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그때는 이 토지 위에다가 뭘 짓기 위해서 뭐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토지 그 자체를 이제 수요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소비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럼 토지는 일반적으로는 생산재가 틀림이 없지만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없다? 있다. 어쨌든 문제 풀다가 5가지가 나올 거예요. 일단 잘 보세요. 경제라는 말이 딱 뜨면 시장을 떠올려 주시고요. 시장은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만나는 곳, 수요 공급이 만나는 곳이거든요. 수요자들은 공급자들에게 돈을 줄 겁니다. 뭐 그 자산 자본이란 말이 나와요.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에게 상품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 상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생산 요소 거치고 소비재 거치고 상품으로 나온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자 갑니다 이제. 문제 풀다가 자산 자본이 나오거나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뜨면 법경위 중에서 어쨌든 무슨 측면이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돼 이거. 이거 읽어봐. 이거. 이게 자가 3개 있거든요. 근데 자 3개 중에서 2개는 경제적 개념이고 1개는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 됩니다. 근데 이걸 구분해내지 못하면 조금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들. 돈과 관련되는 자산, 자본은 무슨 개념이고? 경제적 개념이고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연은 무슨 개념이다? 기술적 개념이다. 자가 3개 있지만 앞에 2개 자는 경제적이고 뒤에 1개 자는 기술적, 물리적, 유형적 측면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암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암기 코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의왕, 군포, 안양 옆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의왕, 군포, 안양 옆에 있는 도시 3번이라는 데 있습니다. 4호선입니다. 당곡의 방향 아니고요. 오이도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당곡의 방향 가면 절단 난다 진짜. 오이도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오이도 방향으로 가다 보면 3번이 있습니다. 3번을 우리 수도권 사람들은 3번을 잘 알아요. 뭐 3번 안양 옆에 있는 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기 그 충남 서산, 전북 익산, 그다음에 경남 진주에 사시는 분들은 3번 잘 알아 몰라? 몰라. 3번 잘 몰라. 그 3번은 생소해요. 3번 생소상?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3번 생소상? 이렇게. 3번 뭐하다고요? 생소상? 3번 생소상?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3번은 뭐하다? 생소상. 산이 뭐야? 3번 모르면 안 돼. 보는? 생, 소, 상, 상품. 요거는 법경기 중에서 무슨 측면? 경제적 측면. 중국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우리 조선 500년을 지배했던 학문이 뭐예요? 유교. 유교의 아버지, 창시자가 누구죠? 공자. 모르는 것 같은데 보니까 유교의 아버지가 공자입니다. 이 중국을 대표하는 학자죠. 공자. 참고로 뭐 이거는 몰라도 되는 TMI인데 공자하고 중국의 공자랑 인도의 그 석가모니 알죠? 석가모니를 몰라요? 고타마 시타르타 몰라요? 부처님 같은 시대에 살았대요. 동시대를 살았답니다. 석가모니랑 공자가 동시대를 살았는데 평생 그 공자는 그 석가모니가 인도에 살았다는 걸 모르고 죽었대요. 석가모니는 중국에 공자가 있는 걸 모르고 죽었답니다. 지금 같았으면 화상으로 아니면 한번 만나서 100분 토론도 한번 해보고 누구의 사상이 좀 더 나은지 이런 것도 한번 해봤을 텐데 평생 모르고 돌아가셨답니다. 아무튼 공자도 저처럼 이렇게 강의해서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죠. 네. 근데 그 강의하는 직업이 정말 좋은 직업이긴 한데 치명적인 단점이 식사 시간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공인중개사는 10시에 수업을 시작해서 2시에 마칩니다. 10시에 그 수업 시작해서 2시에 마치면 2시까지 밥을 못 먹어요. 2시까지. 좀 수업이 좀 늦어지면 2시 반쯤 첫 번째 식사를 합니다. 아침 안 먹고 오거든.
왜냐면 아침 안 차려줘요 잘. 안 차려줘요. 힘들어. 첫 끼를 갖다가 2시 반에 먹어. 2시 반에. 엄청 배고프겠죠, 그죠? 그래서 배고프니까 많이 먹겠어, 적게 먹겠어요? 엄청 많이 먹습니다. 엄청 많이 처먹고 이제 7시에 수업을 들어가야 돼. 또 저녁반 수업을 해야 되거든. 그럼 2시 반에 밥을 먹고 배가 고프겠어요, 안 고프겠어요? 안 고픈데 7시에 수업을 들어가야 되니까 6시에 또 밥을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안 먹으면 집에 가서 밥을 먹어요. 7시 수업 저녁반 수업 마치고 집에 가면 11시 반, 12시쯤 되거든. 그때 짜파게티 2개 끓여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식사 시간이 상당히 불규칙적이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얼굴 탱탱 부어가지고 또 2시 반에 밥 먹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사들이 그래서 다 좀 환자예요. 뭐라고요? 환자. 특히 어디가 안 좋아? 위가 안 좋아. 위가 안 좋아. 공자는 어디 환자다? 위 환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공자는 만성 12지장 궤양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 따라 만들어보세요. 공자, 위, 환자. 자를 제가 2번이나 했습니다. 공자할 때도 자를 한 번 했고 위한자할 때도 자를 한 번 했습니다. 이 자는 뭐라는 걸, 자연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자가 있거든. 근데 제가 위에 자를 할 때는요. 자자생소상 그랬어? 3본생소상 그랬어? 3본생소상. 그러니까 내가 외우는 대로 외우셔야 돼. 자기가 막 혼자 집에 가서 외워보겠다고. 그래서 나는 3본생소상 싫어. 자자생소상 할래? 그럼 절대 안 난다. 3본생소상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은 뭐야? 3본생소상.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 유형적 측면은 공자, 위환자. 공자, 위환자 먼저 한번 얘기해봐요. 공, 자, 위, 환. 자, 한 번 더. 자연. 이렇게. 3본생소상 먼저 얘기해봐. 산, 자살? 자산. 본, 생, 소, 상. 협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고 민법상 부동산인가요? 무엇이죠? 토지 및 그정착물. 광해 부동산은 토지 및 그정착물 받고 시작합니까? 그리고 뭐예요? 준부동산. 그럼 준부동산은 광해만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토지 및 그정착물은 협의도 있고 광해도 있나요? 어쨌든 협의 광해가 뜨면 법경위 중에서 법인가요? 3본세 소상은 경이고 기술적 물리적 측면은 공자 위안자고. 맞아요? 그럼 제가 하나씩 뜯어서 물을 테니까 법경기로만. 여러분들 자꾸 어제도 내가 수업을 하는데 자꾸 OX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말고 이 법경기로만 얘기해. 법경기.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다? 법경기다. 내가 어떤 단어를 하면 이게 어떤 측면에서 구분인지를 저랑 지금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공장재단. 법입니다. 공장재단이 왜 준부동산 하는 게 아니야. 아유, 법경기를 하라고. 법경기를. 자, 공장재단이 왜 법인지를 알려드릴게요. 공장재단은 어디에 속하죠?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광해에 속하잖아. 어쨌든 협의 광해가 뜨면 법이잖아. 생산 요소, 경, 환경, 기,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겠나? 자연, 기고, 자산, 경, 자본, 경, 토지 및 그정착물. 법, 토지 및 그정착물이 왜 법이죠? 협의 부동산이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자동차, 건설기기, 항공기, 선박. 법이지. 왜 법이야? 준부동산이잖아. 상품, 경, 생산 요소, 경, 위치, 기, 공간, 기, 소비재, 경, 상품, 생산재, 자연, 자산, 공장재단. 법이지. 공장재단 법이지. 임목, 법이지. 토지 및 그정착물. 법이지. 생산 요소, 경이지. 공간, 기, 위치, 기. 나중에는 뭐가 필요 없냐면요. 3본생 소장 안 해도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은 경제라는 걸 알게 돼요. 나중에는 공자, 위안자 안 해도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은 기술적 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뭐 협의 강의 굳이 안 해도 토지 및 그정착물이나 준부동산 기계 종류, 재단 종류, 기타 종류가 뜨면 법률적 측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번 시험에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칠판에 판서했던 내용 중에서 한 7개를 때려놓고 다음 중 경제적 개념 다 찾아봐라 이렇게. 다음 중 기술적 개념 다 찾아봐라 이렇게. 다음 중 법률적 개념을 다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법경기를 구분하는 내용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 여러분 집에까지 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는요. 앉은 자리에서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토지 및 그정착물 하는 협의 부동산과 여기다가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이 더해진 준부동산이 추가가 되면 협의 광의가 나오기 때문에 법률적 구분이고 3본생 소상 자산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은 경제적 개념이고 공자, 위원자, 공간, 자연, 위치, 환경. 한 번 더 할게요. 자연은요. 법경계 중에서 기술적 측면의 구분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네. 그럼 칩을 한번 보세요. 이제 완성됐어요. 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혹시나 싶어서 묻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지 마세요. 법경기가 뜨면 무슨 부동산?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건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법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은 뭐? 무형. 기술적 측면은? 물리적 측면 그러기도 하고 유형적 측면 그러기도 하죠. 법에 몇 개 있어요? 2개. 뭐예요? 협의하고 광이 있습니다. 협의는 토지 및 거정청을 얘기하는 거 맞아요?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해요. 광의 부동산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협의의 부동산, 토지와 거정청을 받고 뭐가 추가되는 거예요?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 추가되는 겁니다.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자 일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 기계까지가 뭐예요? 기계인가요? 예. 공장재단, 강업재단이 뭐예요? 재단인가요? 어권 임목이 뭐예요? 기타. 맞습니까? 예. 그럼 기계재단 기타가 준부동산이네. 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어떻게 해요? 3번 생소상? 이렇게 하십니다. 3번 너무 생소해요. 3번 생소상? 이렇게. 근데 뭐 기술적 측면은요. 누구예요? 공자. 공자 위환 자? 이렇게. 그래서 같은 자라도요. 자산과 자본은 무슨 개념이고? 경제적 개념이고 자연은 무슨 개념이라는 거? 기술적 개념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오케이. 그리고 36쪽에 가셔서 필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6쪽 왼쪽에 날개 좀 봅니다. 날개. 제가 보조단이라고 하거나 날개라고 하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36쪽에 가시니까 자, 토지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는 대표적인 뭐다? 생산 요소, 생산재다. 맞아요? 근데 토지가 이 위락용, 공원용, 관광용 이럴 때는요. 뭐로도 소비재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는 대표적인 일단 뭐다? 생산 요소, 생산재다. 토지가 소비재로 사용되는 경우 있음 없음? 있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번에는 저랑 준부동산 한번 보러 가요. 제가 보는 것만 보시면 돼요. 37쪽으로 가십니다. 37쪽에 가시니까 자 준부동산 같은 말로 무슨 부동산? 의제부동산. 일단 첫 번째 준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시 방법을 갖출 것?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출 것. 맞아요? 원래는 부동산 아니었지만 어떻게 취급된다?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이 저당권 돼야 안 돼요? 돼요? 감정평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리고 중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중개 대상이 되는 경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오른쪽에 가시니까 중개 대상물의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까?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누구랑 임목이랑 그리고 뭐요? 재단. 요거는 제가 한꺼번에 처리할 거예요.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2개를 보지 않고 재단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준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되고 모든 준부동산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지만 중개 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에는 2개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준부동산이 부동산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개사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준부동산의 종류는 몇 종이 있는데 3종이 있는데 자,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요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기계. 공장재단, 강업재단 요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재단. 오케이. 어권 임목 요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기타. 기계재단 기타 하시면 되고요. 준부동산 하는 김에 저를 한번 보시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부동산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에 처리되는 준부동산, 주택 아닌데 주택에 준하에 처리되는 준주택, 지대 아닌데 지대에 준하에 처리되는 준지대. 항상 같이 공부하시면요. 제가 나올 때마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준부동산 나올 때는 준주택과 준지대를 끌어올 거고요. 준주택 할 때는 준부동산과 준지대를 끌어올 거고요. 준지대 할 때는 준부동산과 준주택을 끌어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좀 힘드시더라도 나중에는 저한테 고마워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 강의가 그 수업 들을 때 환영받는 강의가 아니에요. 시험장 나올 때 환영받는 강의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좀 힘드시더라도 따라와. 좋은 말로 할 때. 아시겠죠? 지금 당장 막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고 그거에 만족하는 강의가 아니야. 나중에 보면 그 양반이 참 그러려고 저랬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갑자기 한 편의 시가 생각이 나네요.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갑자기 시가 생각나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기서 이제 의인화죠, 의인화. 소쩍새, 이 소쩍새는 이종호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건 합격을 얘기하는 거고.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이종호가 그때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언제? 국화꽃 필 때. 국화꽃 필 때. 국화가 언제 피지? 그렇지. 참 좋은 시입니다. 이건.
그만할게요. 자, 우리 교재 38로 갑니다. 38. 작년 시험에 떴어요. 38. 38에 가시니까 토지정착물이라는 표현이 뜹니까? 토지정착물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학자마다 조금 분류가 다른데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너무 헷갈려 하셔가지고 일단 제가 그 토지정착물이라는 거 하고요. 토지정착물이라는 거 하고요. 이 부동산 정착물이랑 저는 이걸 구분했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구분 안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또 외국 논문을 해석해 오다 보니까 토지정착물과 부동산 정착물을 이렇게 좀 구분 안 하고 좀 경우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던데 저는 구분했으면 좋겠거든요. 토지정착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어디에? 토지에. 잠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봐. 이게 토지예요. 이게 토지예요. 위에 정착물이 있어요. 위에 뭐가 있다고요? 정착물이 있다고. 근데 이 토지를 갑이 가지고 있거든. 근데 정착물도 갑이 가지고 있어. 이런 정착물을 갖다 우리는 종속 정착물이라 그래요.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 그 정착물이라는 말을 써야 돼.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 중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 근데 토지는 갑이 가지고 있는데 이 정착물은 을이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정착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독립정착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자, 토지 정착물의 종류는 무슨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이 있는데 땅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 위에 정착물 것까지 소유권이 미치는 건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한번 써볼게요. 뭐 담장, 국어, 교량, 축대, 뭐 이런 것들이 다 종속 정착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긴 썼는데 안 써도 돼. 왜냐면 싹 다 종속 정착물이거든. 원래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 정착물이라는 것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 위에 것까지 소유권이 미쳐. 근데 토지 소유자와 정착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는 독립 정착물이 딱 4개밖에 없습니다. 몇 개? 4개.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입니다. 종속 정착물에는 어떤 것이 있고 독립 정착물이 어떤 것이 있다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독립 정착물 몇 개? 4개. 말고는 싹 다 종속. 이거부터 먼저 합시다. 토지 정착물에는 무슨 정착물과 무슨 정착물이 있는데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이 있는데 독립 정착물 몇 개? 4개. 종속 정착물은 몇 개? 많이. 4개 말고 그 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부동산 학교를 공부하시는 동안에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저기 보세요. 우리가 당장 다음 주에 뭐라 하냐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하거든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해당자와의 가격입니다.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해당자와 가격 이외, 그거 말고 나머지 것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토지 정착물은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이 있는데 종속 정착물은 몇 개? 얘기하면 안 돼. 독립 정착물 몇 개? 4개. 이거 말고는 싹 다 종속 정착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종속 정착물 공부하지 않습니다. 독립 정착물 몇 개? 4개. 자, 그 중 4개 중에서 1번 건물입니다. 2번 미분리 과실입니다. 미분리 과실은 뭘까? 사과나무에 걸려있는 주렁주렁 열려있는 사과를 생각하시면 돼요. 감나무 감, 배나무 배. 그만합시다. 세 번째가 수목. 네 번째가 농작물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보시죠. 우리나라하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본다 그랬어요. 독립적으로 본다 그랬어요. 독립적으로 본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앞에서 했어요. 복합부동산 공부할 때. 우리나라에서는요.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민법에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판례. 언제부터 건물로 볼 거냐? 언제부터 토지와는 독립적인 건물로 볼 거냐?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지문 3개, 아까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지문 3개 나눠 드릴 테니까 3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자, 언제부터 건물로 볼 거냐? 1번 건축 허가일부터, 2번 사용 승인일부터, 3번 기둥, 지붕, 외벽 등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이 완성되는 순간부터.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유명한 판례입니다. 사용 승인 필요 없습니다. 건축 허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공법 시간에 가시면 대수선이라는 걸 배우시거든요. 대수선이라는 건 주요 구조부를 바꾸는 거예요. 주요 구조부에는 이제 기둥, 지붕, 뭐 내력벽, 공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판례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외벽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둥, 지붕, 외벽이 완성되는 순간 뭐 없이도 사용 승인이나 건축 허가 없이도 독립된 부동산을 보는 게 민법의 유명한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분리 과실은 종속입니다. 미분리 과실 뭐라고? 종속이라고. 근데 미분리 과실 주변으로 관습법상 명인 방법을 갖추는 순간, 뭘 갖추는 순간? 명인 방법을 갖추는 순간 이게 독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명인 방법이 뭔데? 내 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민법이나 공시법 시간에 배우도록 합니다. 오늘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물으면 안 돼요. 내가 진도를 못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관습법상 뭐를 갖춘? 명인방법을 갖춘 뭐는 미분리 과실은 독립이 됩니다. 미분리 과실이 중요한 거야.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이 중요한 거야.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이 중요한 거야. 수목과 마찬가지. 수목은 대표적인 종속입니다. 뭐라고요? 종속이라고. 근데 이것도 명인방법을 갖추는 순간 독립이 되어버립니다. 오케이? 근데 얘는요 등기도 가능합니다. 근데 등기되었을 때는 절대로 수목이라고 하지 않고 임목이라고 합니다. 임목.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입니다. 여러분들 나무를 표현하는 방법은요. 지금 이 시간부터 나무라고 하면 안 돼요. 나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수목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수목이라고 하시고 혹시 그 수목이 뭐 돼 있을 때는 등기되어 있을 때는요 임목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나무를 부르는 나무는 이제 누가 쓰는 말이냐면 어린이들이 쓰는 말이에요. 책 좀 나무 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린이들이 쓰는 말. 배운 사람들은요 나무라고 하지 않고 수목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등기되었을 때는 뭐라 부른다? 임목이라고 합니다. 같은 거예요. 근데 명인방법 갖췄을 때는 그냥 뭐라 부르고 수목. 등기되었을 때는 그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교훈. 미분리 과실은 뭐만 되고 뭐는 안 되냐면 명인방법만 되고 등기는 안 돼요. 오케이? 근데 수목은 뭐도 되고 뭐도 돼요. 명인방법도 되고 등기도 돼요. 명인방법 갖추었을 때는 그냥 뭐라 부르고 수목이라 부르고 등기되었을 때는 뭐라 불러요? 임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왜 수목만 등기가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미분리 과실은 등기가 안 되는데 왜 수목만 등기가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앞에서 배운 겁니다. 준부동산에서 그래요. 자, 우리 준부동산의 종류에는 기계, 재단, 기타가 있었습니까? 네.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기계,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재단, 어업권, 임목. 한 번 더. 어업권, 임목. 마지막 어업권, 임목은 기타. 임목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출 수가 있습니까? 네. 등기가 가능하냐고요? 왜요? 준부동산에서 등기가 되는 거예요. 미분리 과실은 등기가 안 되고 명인방법만 된다 그랬죠? 왜 미분리 과실은 등기가 안 되냐면 준부동산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합니다. 일단 토지와 독립적으로 처리되는 독립정착물은요. 첫 번째 뭐예요? 건물. 건물은 뭐가 완성되는 순간? 주요 구조, 구성 부분, 주요 구조. 오케이? 두 번째, 뭐를 갖춘? 뭐?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 세 번째 뭐?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네 번째가 농작물인데 농작물은 옆에 이 말이 꼭 나와줘야 됩니다. 이 말이 꼭 나와줘야 됩니다. 뭐가요? 타인 토지. 왜 타인 토지가 나와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 토지가 갑과예요. 농작물인데요. 토지가 누구 거라고요? 갑과. 그럼 본인 토지죠. 아니 토지가 갑거라니까. 그럼 본인 땅이지. 본인 땅에다 농작물을 재배했어요. 그럼 누구 거겠어? 지 거겠지 뭐. 지금 절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기 토지에 본인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지금 절대로 안 나옵니다. 당연히 자기 거지. 근데 타인 토지일 때, 자 보세요. 을이 갑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한 거예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 땅이 아니고 타인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한 거잖아요. 이때 갑을 뭐라 불러요? 토지 소유자라 불러요. 맞아요? 을을 뭐라 불러요? 경작자라 불러요. 그러면 당연히 이 농작물은 갑 거겠어, 을 거겠어? 을 거지. 그럼 이 토지와는 독립적으로 다루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토지일 때? 타인 토지일 때. 요거는 안 몰라도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권한이 있든 없든. 특히 권한이 없을 때는 성수만 되면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원이란 말을 쓰는데 그 을이요. 갑과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임대료 줬겠지. 그럼 을은 갑의 땅을 사용할 만한 권한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이걸 권한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당연히 임대료 주고 농사 지었으니까 이 농작물을 을이 가져간다. 이해가 되죠? 이걸 권한이 있다 그래요. 근데 권한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을이 갑의 땅을요. 불법으로. 그러니까 밤에 씨를 뿌려버린 거예요. 밤에. 그리고 밤마다 가서 뭐를 하냐면요. 김도 메고 농약도 치고 이렇게 농작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럴 때는 갑이 뭐라 그래야 돼요? 나가라 그래야 돼. 나가라. 그러면 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상 회복 다 해주고 나와야 됩니다. 혹시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다 해주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갑이 웬일인지 가만히 있었어요. 뭐 될 때까지? 성숙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수확만 하면 되는 단계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갑이 그때 짜증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야씨, 넌 남의 땅에다 만지시야 이거. 내 거. 안 돼요. 우리 민법에서는요. 정당한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성숙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준다라는 게 이것도 상당히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러면 권한이 없어도 뭐만 되면? 성숙만 되면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있다 없다는 중요한 게 아닌 거지. 뭐가 중요한 거지? 타인 토지의 농작물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타인 토지의 농작물이면 일단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준다라는 게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왜 불법인데도 농작물을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주냐면요. 우리 민법에서 상당히 유명한 뭐 격언 같은 거 있습니다. 민법에 유명한 격언.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되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농작물이 성숙될 때까지 자신의 소유권이라는 권리 위에서 쿨쿨 잠을 잔 자 우리 민법에서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 소유권 주장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좀 연결되면 민법에서 이제 점유취득시 이런 거 있거든요.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사를 자주점이라고 합니다.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자는, 여기 좀 특이해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함으로써. 이거라도 우리는 민법 187조. 민법 187조가 뭐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예외. 물권 변동의 예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86조가 뭐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모르는 것 같은데.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공영징수, 판결, 법정 지상권.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이 판결이 형성 판결이죠. 아무튼 이런 것들은 등기 안 해도 뭐 소유권이 취득이 됩니다. 그런데 점유취득 시효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죠. 그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 그만할게요. 아무튼 예외입니다. 이거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외웁시다. 집에 가지 말고. 지금 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가 지금 배우시는 건 타이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죠? 토지정착물입니다. 모른다. 몰라. 우리 지금 뭐 배운지 모른다. 자, 우리 지금 뭐 배웁니까? 자, 토지 소유자와 정착물 소유자가 같으면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 토지 소유자와 정착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으면 무슨 정착물? 독립 정착물. 그럼 토지 소유자와 정착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는 독립 정착물은 몇 개가 있다? 4개. 보지 말고. 자, 보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보다가. 보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봐야지 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아니요.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입니다. 왜냐하면 미분리 과실은 종속입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이 독립입니다. 오케이? 3번. 그렇지. 이제 정신 차렸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여기 한 세트.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이 한 세트. 오케이? 그리고 어디에 농작물?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된 농작물. 이거 주관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우리가 지금 배우시고 계신 타이틀. 좋아요. 토지 정착물 종류가 몇 개? 2개. 뭐가?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이 있는데 독립 정착물 몇 개? 나머지는 싹 다 종속. 독립 정착물 보지 말고 한번 해봐. 보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네 번째 뭐야?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농작물. 요 4가지가 독립입니다. 아실 수 있겠어요? 그럼 요거랑 이제 지금부터 저는 부동산 정착물을 좀 볼 거거든요. 부동산 정착물은 진짜 정착물과 단순 동산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진짜 정착물과 동산이 있습니다. 이 정착물은 이제 부동산에 설치가 딱 돼서 부동산이 된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 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시라고 할게요. 매매시. 부동산 매매할 때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팔리면 정착물 소유권까지 같이 소유권 넘어간다. 맞아요? 그래서 저를 한번 보세요. 부동산 팔았어요. 부동산 팔면 그 부동산 출입문 있잖아요. 출입문, 현관문. 그거 소유권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지. 이사갈 때 현관 떼갈 수 있어 없어? 변기 정착물이 아니야. 정착물이지. 환장하겠는데 왜 이걸 모르지? 창틀 정착물이 아니야. 인터폰 정착물이 아니야. 그거 부동산 팔리면요. 별도의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부동산 함께 넘어가는 거 그걸 정착물이라 그래. 근데 부동산과는 독립적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것들은 단순 동산이에요. 부동산 팔려도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지 않는 거지. 근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착물은 싹 다 원래 동산이었는데 이제 부동산에 설치가 되면서 정착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저랑 보세요. 지금 제가 실판에 그리고 있는 게 이게 변기거든요. 변기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정착물이라 그랬어. 그래서 정착물은 부동산 팔리면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교훈. 이사 갈 때 변기 떼가면 안 돼. 그 변기 아니면 내가 일을 못 봐. 그래도 안 돼. 변기는 뭐니까? 정착물이니까.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 변기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변기가 있어요. 그 건축 자재로서의 변기인가 되는 거지. 변기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변기는 단순 뭐지? 통산입니다. 자재니까. 그러면 부동산 팔린다고 하더라도 변기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 부동산은 독립적인 거라고. 그러면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실익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착물이면
부동산 일부라서 부동산 팔릴 때 가치 소유권 넘어가 버리고 매수자한테. 동산으로 처리되는 것들은 부동산으로부터는 완전히 독립되는 거여서 매도자가 떼갈 수 있는 거예요. 매수자한테 소유권이 부동산 팔린다고 하더라도 안 넘어가는 거지. 이걸 누가 정해줘야 되냐면 중개업자가 정해줘야 됩니다. 이런 분들 나중에 중개하실 때 이거 많이 물어요.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많이 물어요. 요거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가져가시면 안 돼. 놔두고 가셔야 돼. 이렇게 중개업자가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건 떼가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동산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건 정착물에서 놔두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막 물을 거예요. 이거 가져가야 됩니까? 놔두고 가야 됩니까? 떼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그걸 왜 나한테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개 보수를 못 받아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궁금해요? 떼갈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요? 기준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착되어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물건의 성격, 세 번째는 설치한 사람의 의도, 네 번째는 거래 당사자의 관계. 이 네 가지가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뭐 어떤 게 정착물이고 어떤 게 정착물이 아닌지, 단순 동산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착이 견고하게 돼 있어서 제거가 잘 안 돼. 그러면 정착물이고요. 제거가 상당히 쉬워.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쉬워. 그럼 이거는 동산입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거가 쉽다 하더라도 그놈을 제거했을 때 효용이 너무 많이 줄어. 그럼 이건 또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창틀, 인터폰 이런 것들은요.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서 제거가 잘 안 됩니다. 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걔들은 정착물. 그래서 창틀이랑 인터폰은 부동산 팔리면 같이 매수자에게 소유권 넘어가는 정착물이 됩니다. 그런데 벽시계, 액자, 거울 같은 쉽게 떴다 탈부착이 쉬운 놈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놈들은 당연히 뭐라서 동산이라서 이사할 때 떼어갈 수가 있고 단순 동산, 정착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도꼭지 말고요. 옛날 수도꼭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옛날 수도꼭지는요. 나사나 풀면 쉽게 풀려. 그러면 제거는 좀 쉽다고 느껴져. 근데 수도꼭지를 제거해버리면 그 건물은 다 제거해버리면 물을 못 트는 건물이 되어버린다고. 그럼 그거는 제거가 쉽다 하더라도 그놈을 제거하게 되면 효용이 너무 많이 감소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정착물. 그래서 결론을 낼게요. 쉽게 뗄 수 있으면 동산, 쉽게 뗄 수 없으면 정착물. 쉽게 뗄 수는 있는데 그놈을 뗐더니만 효용이 너무 많이 감소한다면 뭐 정착물.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두 번째는요. 특별 제작이 성격상 정착물이 있어요.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 제작이 된 것은 정착물.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 제작이 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동산입니다. 이건 쉬워요. 여러분들 책상이나 의자는요 대표적인 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으로부터는 완전히 독립적인 거고 이사갈 때 책상 의자는 깔끔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정착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책상 의자 중에서 성격상 정착물이 되는 책상 의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독서실용 책상 의자 떠오르는 그림이 있죠? 독서실 안 가봤어요? 학원용 책상 의자, 교회용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은요 성격상 정착물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A라는 학원 원장님이 B라는 학원 원장님한테 학원을 팔았어요. 책상 의자 같이 넘어가요. A라는 독서실 사장님이 B라는 독서실 사장님한테 독서실을 팔았어요. 책상 의자 같이 넘어가요. A라는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팔 수가 있나? 아무튼 B라는 교회 목사님한테 교회를 팔았어요. 그러면 책상 의자 그 긴 거 있잖아, 왜 그거 같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성격상 정착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도 이해가 될 거예요. 설치한 의도가 떼어갔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이 좀 영구적인 의도로 설치가 된 거예요. 이건 정착물. 떼어야 되겠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일시적으로 설치한 거예요. 이건 동산입니다. 이것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에어컨 히터요. 스탠드형 에어컨, 스탠드형 히터는 뭐예요? 동산이에요. 설치 의도가 일시적이잖아. 근데 천장에 붙여놓는 시스템 에어컨은요. 떼어 가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이 영구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물론 그런 시스템이 에어컨이 있는 부동산들은 가격을 더 바꿨지. 이건 뭐예요? 정착물입니다. 못 떼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을 임대인 정착물이라고 하고요.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설치한 물건을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임차인 정착물. 그럼 집주인인 임대인 정착물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이고요. 새 들어 사는 사람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동산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갑이 부동산 주인이에요. 갑이 부동산 주인입니다. 그럼 얘는 임대인인 동시에 매도인이 됩니다. 매도인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을한테 부동산을 팔아요. 그럼 얘는 매수인이 됩니다. 뭐라고요? 매수인. 근데 이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 병이 있습니다. 세 사람 나온다고 그랬어요. 병이 있습니다. 얘는 일단 우리가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임차인. 자,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 부동산이 오피스텔인데요. 오피스텔인데 이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가 설치했어요. 임대인. 그럼 이런 부동산은 이 옵션이 빵빵한 부동산이니까 월세 수익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매수인한테 팔았어요. 누가 설치했죠? 임대인이 설치했죠. 물론 매도인이지만 임대인이잖아, 그지? 이거는 정착물이에요. 뭐라고요? 정착물. 그래서 부동산 팔리면 이거 같이 넘어가요, 얘한테. 돈 더 받았을 테니까. 근데 이 옵션이 하나도 없는 부동산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당연히 얘가 설치했으면 이사 갈 때 얘 떼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당연히 동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동산으로 처리되려 그러면 임차인이 설치해야 되고요. 집주인이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었죠? 4개. 이걸 다 적용해봐도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요. 일단 우리 민법은 매수자 손을 들어줍니다. 매수자 판정승 해줍니다. 그러면 뭐로 처리해서? 정착물로 처리해서 소유권 매수자에게 넘겨버립니다. 불분명할 때는 뭘로 처리한다? 정착물. 애매모호할 때는 뭘로 처리한다? 정착물. 정착물 처리되는 게 몇 개 더 소개해 드릴게요.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오케이. 자연식생. 오케이. 단연생 식물. 오케이. 이런 것들 다 정착물입니다. 정착물을 공부하시는 방법은 옳지 않아요. 동산 저랑 3종만 공부합시다. 몇 종? 3종. 아까 제가 임차인 정착물 동산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경작수확물. 경작수확물은 베어낸 거 얘기하는 겁니다. 수확된 거. 당연히 동산이겠죠? 세 번째가 좀 특이한 단어인데 가식 중인 수목이라 그래요. 가식. 자, 가식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가식은 반대말이 있습니다. 정식입니다. 정식. 그러니까 진짜로 심어놓은 나무를 정식이라 그래요. 그럼 진짜로 심어지기 전에 잠깐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를 가식이라 그래요. 가식할 때 가짜가 가면할 때 가짜예요. 가짜 할 때.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예요. 옮겨지기 전에 임시로. 이걸 가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제가 그 90년대 제가 군대를 다녔거든요. 90년대 후반에 군대를 다녔는데 제가 운전병 출신이었거든요. 우리 부대에 제일 높은 사람은 대령이었습니다. 대령. 근데 우리 전체 부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3스타 사령관이 있는데 그 중장이었어요. 그분이 1년에 한 번씩 와요. 1년에 오면 그게 힘들어요. 근데 운전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진짜 90년대는 그랬었어요. 운전병인데 구두약을 차에 발랐다니까 타이어에. 그분이 오시는 길에 수송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구두약을 우리 구두는 더러운데 차 타이어는 깨끗했다니까. 그걸 막 바르고 막 그랬었어요. 그분이 오시고. 근데 그분이 오실 때는요. 이렇게 위병소 지나서 오는 길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무를 막 심어요. 이렇게. 나무 심고 이렇게. 그분이 가시면 다 또 뽑아서 또 다른 데로 가나 봐요. 그게. 그분이 오시는 길에 좀 부대가 좀 좋아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그 나무는요. 정식으로 심어놓은 나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잠깐 임시로 심어놓은 그런 나무를 가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동사무소 처리되는 거 몇 개? 3개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뭐야? 임차인 정착물. 두 번째 경작수확물. 세 번째 가식 중인 수목. 요거는 뭐고요? 동산. 나머지는 다 정착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불분명할 때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 다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다 깨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계약을 따로 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 당사자 간에 동의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우선합니다. 우선. 이걸 이제 실무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특약이라고 그래요. 특약. 특약이 따로 있다면 특약에 따르는 겁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볼까? 아까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라서 동산이랬어. 동산이라 그랬지. 임차인이 이사할 때 떼갈 수 있어 없어? 있는데 임차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자기는 2년 뒤에 결혼할 거라서 살림살이를 다 사야 된대. 그래서 이거 안 떼가겠대 이거. 그래서 임대인이 좋아 안 좋아? 특약에 쓰자 그랬어. 그러면 임차인 정착물은 당연히 뭐지만 동산이지만 특약으로 이걸 떼가지 않겠다라고 합의를 하는 순간 동의를 하는 순간, 계약을 하는 순간 이게 정착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영구적으로 설치한 건 뭐지만 정착물이지만 매도주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할 때 그 시스템 에어컨 요거는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매수인도 이 시스템 에어컨이 예를 들면 자기는 LG께도 좋대. 삼성거 별로 안 좋대.
삼성 무풍이라서 별로 안 좋대. 자기는 LG가 좋대. 떼가라 그래요.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떼가도 돼.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었을 때는 부착, 성격, 의도,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불분명할 때는 정착물로 처리하지만 당사자 간의 계약, 합의, 동의가 있다면 그게 우선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하실 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성격상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의도가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 봐야 됩니다. 집주인이 설치한 건지 세대로 사는 사람이 설치한 건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불분명할 때는 일단 매수자 손 들어줘야 됩니다. 정착물 처리해 버리시고요. 혹시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두 분이서 뭐를 따로 하시죠? 합의를 좀 하시죠. 동의를 좀 하시죠. 계약을 따로 하시죠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분쟁이 안 생기려고 그러면.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신 거 타이틀이 뭐죠? 부동산 정착물. 맞아요? 부동산 정착물은 종류가 몇 개? 2개. 무엇과 무엇이 있는데? 정착물과 동산이 있는데 동산 몇 조? 3조. 보지 말고. 동산 뭐? 임차인 정착물. 경작수확물. 가식 중인 수목.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식 중인 수목은 33회 시험에 1번 문제 나왔습니다. 1번 문제. 시원하게 틀리고 시작하더라고. 가식 중인 수목. 가식 중인 수목은 이게 부동산 일부러 봐야 돼요. 완전히 독립적인 것으로 봐야 돼. 독립적인 것으로 보는 뭐다? 동산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타이틀 2개. 첫 번째 배운 게 뭐였지? 토지정착물. 토지정착물은 무엇과 무엇이 있는데? 종속과 독립이 있는데 독립 몇 개? 4개. 나머지는 싹 다 종속. 독립 4개 내가 빨리 할게요. 건물, 명인번복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번복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 연결된 농작물. 이거 왼쪽에 있었습니다. 오른쪽. 타이틀. 부동산 정착물은 진짜 무엇과 정착물과 단순 동산이 있는데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할 때는 그리고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들은 싹 다 뭐고요? 정착물이고 동산 몇 조? 3조. 제가 빨리 할게요. 임차인 정착물, 경작수확물, 가식중인 수목 이런 것들은 동산으로 처리가 된다. 공부하는 방법은요. 토지 정착물은 종속과 독립으로 구분한 다음 독립 4개 외에는 싹 다 종속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고요. 부동산 정착물은 진짜 정착물과 동산으로 구분한 다음 동산 3개 외에는 싹 다 정착물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토지 정착물 종속 독립과 부동산 정착물 정착물 동산으로 나눠서 공부하시면요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자, 일단 제목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목은 뭐고요? 토지 정착물이고 토지 정착물은 무엇과 무엇이 있는데? 종속과 독립이 있는데 독립은 몇 개 있다? 4개 있다. 맞아요? 그리고 타이틀의 밑줄만 좀 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야? 건물. 건물은 언제부터 건물로 본다고? 기둥, 지붕, 외벽이 완성되어 버리면. 되셨어요? 두 번째는요. 미분리 과실만 하면 된댔어요? 안 된댔어요? 안 된다 그랬죠. 뭐를 갖춘?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을 하라고 했습니다.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 얘는 2개가 돼요. 뭐를 해도 되고. 명인방법을 해도 되고 등기를 해도 되는데 등기됐을 때는 뭐라 부른다? 임목이라 부른다. 이건 따로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은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가 떠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타인 토지란 말만 떠주면 돼요. 타인 토지란 말만 떠주면요. 이게 사실은 권한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어지거든요. 특히 권한이 없을 때는요. 성숙된 농작물의 소유권도 독립적으로 봐버리니까 타인 토지란 말만 있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봤었던 것은 토지 정착물입니다. 지금부터 볼 것은 무슨 정착물입니까? 부동산 정착물. 사실은 픽처라고 해서 설비 개념입니다. 얘는 진짜 무엇과? 정착물과 단순 뭐로? 동산으로 구분하고 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뭐요? 시작, 부착, 성격, 의도,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 간에 뭐가 있다면? 계약이 있다면 또는 뭐가 있다면? 합의, 동의가 있다면 이게 우선할 수 있다라는 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보실 게 전혀 없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좋아요.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심화에 가시니까 부동산 정착물이 떠요. 요거 3번하고 4번하고를 좀 정리해 주시고 제가 여기 정착물하고 동산에 동그라미 좀 쳐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3번이 중요하겠어? 4번이 중요하겠어? 4번이 중요합니다. 정착물은 제가 밑줄만 그어드릴게요.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나무,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등은 뭐라고요? 정착물. 근데 이제 중요합니다. 누가 설치한 거? 임차인 정착물. 그리고 경작 뭐? 수확물. 그 다음 뭐야? 가식 중인 수목. 그래서 임차인 정착물이요, 경작 수확물이요, 가식이나 이식 중에 있는 수목. 이식은 옮겨지고 있는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식은 옮겨지기 전에 잠깐 임시로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를 가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동산으로 처리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토지 정착물은 종속과 독립 4개 말고는 싹 다 종속. 기억납니까? 네. 부동산 정착물은 진짜 정착물과 동산.
동산 3종 외에는 싹 다 정착물. 기억납니까? 동산 3종은 뭐예요?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 가식 중인 수목. 그러면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임대인이 설치한 거,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거 싹 다 물어봐야 된다. 정착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예. 잠깐 질문 보실래요? 오늘 나눠드렸던 문제 한번 꺼내보세요. 혹시 저거 없는 분들, 기하펜 없는 분들은 풀지도 마, 그냥 눈으로만 봐.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서비스로, 이건 이제 제 서비스로 해드리는 겁니다. 수업 마지막 시간에 문제 풀이만 따로 시간을 내서 그 강의만 보면 되게끔 따로 빼드릴 거예요. 문제 풀이 강의만. 좋지? 뭔지 몰라요? 복습할 때 편하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여러분 7번 보세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연본생소상 맞지? 누가 맞대? 누가 있지? 이제 3번 이거 틀렸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공자 위환자 맞지? 누가 맞대? 누가 있지? 자연이 돼야 됩니다. 자연. 오케이? 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뭐야? 협의지.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일단은 뭐야 이게? 준이지. 준은 어디에 속해? 광이. 그럼 이게 협의고 이게 광이잖아. 그럼 법률적 개념이 맞지? 답은 몇 번? 3번. 그 토지하고 건물이 일체로 결합되면 무슨 부동산? 예? 복합부동산. 예. 법경기가 결합되면 무슨 부동산? 그러면 4번하고 5번은 뭐가 바뀐 거네? 제목이 바뀐 거네. 타이틀이 바뀐 거네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연본생소상 아니고 3본생소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공자 위환자인데 그 자가 뭐라고요? 자연이라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하는 협의가 뜨고 뭐 공장재단, 강업재단, 기계, 기타가 떠서 준부동산이 뜨면 어쨌든 광에 속할 거니까 협의 관계가 뜨면 무슨 개념? 법률적. 법경기 3개 결합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토지 건물을 하나로 처리하는 것 복합부동산.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있겠어요? 2번 문제. 제목 확인합니다. 제목이 뭐죠? 토지 정착물. 토지 정착물 중 뭐 아닌 거? 독립이 아닌 걸 찾으라고 했는데 독립이 아닌 걸 찾으면 안 돼. 독립을 찾아야 돼. 독립을 찾아서 뺄 거야. 뭘 찾을 거라고요? 찾아서 뺄 거라고. 그럼 제가 물으면 대답하세요. 건물 맞아? 담장 맞아? 답은 몇 번? 2번. 끝.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이게 4개를 갖다 자꾸 하다 보면요. 아닌 게 금방 들어.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명인반법 구비한 미분리 가실 맞나? 명인반법 구비한 수목이나 세금 보존 등기된 임목 맞나? 권원에서 타인 토지. 끝났어 그러면.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맞나? 네. 답은 몇 번? 2번. 독립 몇 개? 4개. 나머지는 싹 다 종속. 종속은 몇 번? 2번. 오케이. 3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부동산 정착물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타이틀을 확인합니다. 타이틀이 뭐죠? 부동산 정착물입니다. 자, 마음의 준비하시고. 정착물에 해당되는 경우 있고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정착물에 해당이 되면 부동산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팔리면 누구의 것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려요. 근데 동산으로 처리되는 것은 부동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는 거잖아. 여전히 누구의 것으로 남게 돼요? 매도인의 것으로 남게 돼요. 영구적인 건 뭐고요? 정착물이고 일시적인 건 동산입니다. 자,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 애매모호하다. 그럴 때는 뭐고요? 정착물이고요. 잘 들어봐. 출입문. 자, 일단 출입문은 정착물입니다. 출입문은 뭐라고요? 정착물. 이사할 때 출입문 떼가면 안 돼. 근데 떼어갈 것을 왜 이런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떼어갈 것을 합의했대. 두 사람이 합의가 됐대? 떼어가면 돼, 안 돼? 돼! 합의했으면 합의가 우선이라니까? 그럼 그때는 뭐 되는 거야? 동산이 되는 거야. 이런 가식적인 놈, 가식 중인 수목은 동산,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요. 경작 노력이 없는 단생 식물은 정착물,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이거? 답은 몇 번? 4번. 임대인이 설치한 건 정착물, 임차인이 설치한 건 동산. 그래서 동산 3종은 아까 제가 임차인이 설치한 거 그랬어요? 그다음에 경작 수확물 그랬어요? 그리고 뭐야? 가식 중에 있는 수목 그랬잖아요. 가식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요. 경작 노력이 없는 단생 식물은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 문제 답은 몇 번이요? 4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번, 2번, 3번은 뭘 풀어봤냐면 자, 잘 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비교해봤고 복합 개념 3대 측면에 법에 2개, 경에 5개, 기 4개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1번 문제에서 풀어봤습니까? 토지 정착물에서 종속 독립 중 독립 4개 말고는 싹 다 종속이란 걸 2번에서 풀어봤습니까? 부동산 정착물 중 정착물과 동산으로 구분하신 다음 동상 3종 외에는 싹 다 정착물을 했던 것을 3번에서 풀어본 거 맞습니까? 이렇게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는요. 이 문제 위주로 따라오셔야 돼요. 문제 위주로. 책만 본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집에 가셔서 제가 체크한 걸 똑같이 체크해놓고 저기 집에 가서 그렇겠네 그렇게 이렇게 공부하면요 저기 60점 못 만들어요. 원본 유지한 상태에서 저는 이거 체크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봐요. 원본 유지한 상태에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었을 때 저랑 똑같은 정답이 나와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좀 쉬셨다가 다음 내용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